자, 이제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관련된 문제야. 자, 보면 일단 봐. 우리가 일단 지수부등식, 일단 뭐 어떤 부등식이든 간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단 절대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부등식 중에서 이제 지수부등식 관련된 내용이 있지. 자, 그러면 보자. 345번을 보면 자, 일단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대. 자, 그 얘기는 자, 일단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고 부등식이 있으니까 절대부등식 문제고, 이 주어진 이 부등식이 바로 지수의 x가 있는 이제 지수부등식이지. 그래서 지수부등식에서의 절대부등식 문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이 바로 지수부등식이고 밑이 지금 4고 2니까 이가 통일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바꿔보면 자, 4x제곱은 2x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다 여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는 건 바로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그래서 k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자, 치환하게 되면 꼭 새로운 범위가 나오고, t가 양수라는 건 이제 알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은 바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0보다 큰 거고 0보다 크나 같은 거고, 자, 어느 범위에서 양수인 범위 내에서 이제 얘가 성립하도록 k 범위를 구하라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일단 이 주어진 요 부등식은 바로 2차항과 1차항에서 나왔으니까 결국 대칭축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서 대칭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대칭축이 여기가 이제 t가 2가 된 거고, 2차에서 양수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지금 범위가 t가 양수 0보다 큰 거니까 결국은 0이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요 빨간색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 있는 x축이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빨간색 그래프의 최소값이 t가 2일 때의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게 하면 되잖아. 이것이 항상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요게 이제 함수값은 바로 t가 2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함수값이 나올 테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4-8 플러스 k가 나오고,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되는 거니까 얘를 풀어보면 k가 얼마야? 바로 4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당연히 4가 나오겠지. 자, 346번을 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뭐 똑같은 문제야. 지금 절대 부등식 관련된 문제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부등식이 바로 지수 x가 있는 지수등식 형태니까 자, 밑을 다 3으로 고칠 수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바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나 같은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이 새롭게 치환된 이 t의 범위 양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는 이제 결국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크나 같은 거고, 즉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제 a의 범위를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차항과 1차항에 의해서 대칭축을 결정할 수가 있고, t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테니까 대칭축이 a가 나오겠지. 즉 대칭축의 a라는 얘기는 이 a 값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지금 대칭축이 여기가 t 이퀄 a가 되고 2차에서 양수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만약에 0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0이 이쪽에 있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니까 이런 경우에는 t가 0일 때 이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자, 대칭축 t가 a가 있는데 또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0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는 t가 a일 때의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 자, 이런 경우는 바로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경우고, 자, 이런 경우는 a가 바로 0보다 크나 같은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분류를 좀 해보면, 자, 좀 위로 올려서, 자, 첫 번째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야. 자, 첫 번째 경우는, 즉, a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때는 t가 0일 때 요 함수값이 0보다 크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t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요 식에서 t가 0을 집어넣어 보면 0 되고 0 되고 결국 9가 0보다 크나 같네. 즉 a가 음수이면 요 주어진 요 부등식은 t가 양수인 범위에서 항상 성립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a가 음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제 A가 요 경우가 되겠지. 요 경우에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T가 A일 때 함수값, 즉 T에다 A를 집어넣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9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면 되겠지. X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이렇게 나올 거고 결국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우리는 요 A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게 되는 거니까 결국 두 번째에서의 A의 범위는 바로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문제의 답은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니까 1번에 나와 있는 A의 범위 요거하고 또는 얘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범위를 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A의 범위는 바로 3보다 작거나 같게 하면 되겠다. 지금 보면 A가 음수고 또 A는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번과 2번의 범위를 합친 게 바로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A의 범위는 바로 요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실수 A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요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유형 19 이제 실생활의 응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뭐 문제만 기뿐이고 난이도는 되게 쉬워. 즉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는 문자가 뭘 의미하는 거고 관계식이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안다면 이제 금방 해결할 수가 있지. 자, 보자.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 후에 AX 제곱 마리로 증식된대. 즉 맨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X 시간이 지나면 A의 X 제곱 마리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처음에 한 마리가 아니라 50마리니까 50 곱해지면 된다는 얘기고 50마리의 박테리아가 4시간 후에니까 4시간이라는 바로 X가 4라는 얘기고 그럴 때 4050마리가 되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에서 이제 바로 이제 A의 미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 보면 자, 한 마리가 지금 4시간이니까 A의 4제곱이 되면 결국 이제 한 마리 수가 A 4제곱 마리가 되는 건데 지금 처음에 한 마리가 아니라 50마리였으니까 여기다 5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때 이제 4시간 후에 그 박테리아수의 총 마리수는 4050마리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0, 0 없애고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바로 81이 나올 거고 결국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결국 A가 이제 3이라는 걸 알아냈네. 그 상수 A가 이제 3이라는 걸 알아냈고 자, 주어진 문제를 보자. 이제 그러면 자, 50마리 똑같이 이제 맨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아 50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라. 즉 X의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지. 자, 보면 처음에 50마리였던 게 X시간이면 A의 X제곱마리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3645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A가 3이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결국은 일단 여기 A에다 3을 넣으면 될 거고 하기 전에 먼저 얘를 양변 50으로 나누죠. 0, 0 없애고 자, A가 3이니까 3의 X제곱이 자, 5로 나누면 70 맞나? 7에 35 보자. 3645를 5로 나누면 여기가 7, 35, 여기는 14, 5, 2, 여기 얼마야? 10이 나오고 45니까 729가 되겠다. 그래 729가 되는 거고 자, 이 729는 바로 3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얘는 바로 얼마가 돼? 6이 되겠네. 즉 3의 6제곱이 바로 729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이 정도는. 자,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 다음에 뭐 하나는 넘어가고 다음에 349번을 보자. 자, 어느 호수에서 수에서의 지금 문자를 보니까 빛의 밝기가 처음에 빛의 밝기가 I0 칸델라라고 하고 수심, 그러니까 X는 수심을 말하는 거고 수심이 X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밝기를 IX 칸델라라고 한대. 그러니까 일단 문제에 보니까 처음에 빛의 밝기를 기준이 되는 빛의 밝기를 I0라고 놨고 다음에 수심이 X로 바뀌었을 때 빛의 밝기를 IX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호수의 물속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어느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밝기, 즉 I0의 몇 배? 64분의 1이니까 그 지점에서 빛의 밝기가 얼마 되는 거야? 64분의 1의 I0가 된다는 얘기지. 즉 요거는 바로 수심이 모르니까 이 수심이 X라고 놓자. 수심이 X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밝기가 64분의 1의 I0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광식에서 여기 보이지? 여기 보면 즉 수심이 x일 때 그 빛이 밝게 ix라고 했으니까 그 ix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64분의 1의 i0가 바로 i0 곱하기 바로 4의 마이너스 0.2 x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는 이 x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지. 양변에 i0 없애면 되고, 자, 64분의 1하고 여기 4는 밑이나 2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64는 2의 마이너스, 여기가 바로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0.4x가 될 거고, 그래서 밑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0.4의 x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양면 음수를 곱해서 플러스로 고쳐주고 10배를 하게 되면 4x는 60이 나오지. 그래서 x는 얼마? 15. 즉 수심 15m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또 350번을 또 보자. 자, 어떤 필름을 유리에 한 장씩 붙일 때마다 처음 빛의 양의 4분의 3이 차단된다고 하는데, 즉 빛이 처음 빛의 4분의 3만큼 차단이 되고 통과하는 빛은 4분의 1만큼 통과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처음 빛의 양의 512분의 511 이상을 차단하려면 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는가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이 없으니까 처음 빛의 양을 A라고 놓자. 그럼 처음 빛의 양이 이제 A가 됐는데, 자,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지금 차단되는 걸 기준으로 보면 4분의 3이 차단되는 거니까 얼마가 차단이 되냐면 4분의 3 A,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차단된 빛의 양이야. 근데 또 한 번 여기가 한 장, 다음에 또 두 장을 또 두 번째로 또 통과시키면 얘의 또 4분의 3만큼이 차단되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3의 제곱 A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자, X장을 필름을 놓으면 그때 차단되는 빛의 양은 바로 4분의 3의 X제곱 A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차단되는 빛의 양, 여기가 바로 처음 빛의 양, 즉 처음 빛의 양이라는 건 바로 A가 되겠지. 그거에 512분의 511이니까 바로 512분의 511 A 이렇게 될 거고, 그 이상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4분의 3의 x제곱, 요거에 차단되는 x장의 필름을 통과했을 때 차단되는 빛의 양이 바로 512분의 바로 511a, 요거에 이상이 차단해야 되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 얘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이제 a를 없애버리고 풀려고 봤더니, 봐. 여기를 지금 4분의 3의 x제곱이고, 그 여기가 만약에 4분의 3의 거듭제곱으로 나온다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는 511이 3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풀기가 귀찮지. 그러니까 얘를 풀려면은 양변의 밑을, 그 로그를 취해서 x를 밑으로 떨어야 되는데, 요즘 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다시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다시 봤더니, 여기에 4분의 3이 빛이 차단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4분의 1이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차단되는 빛의 양을 510분의 510이면 우리가 통과하는 걸로 보면 얘는 바로 51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결국 얘를 4분의 1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는 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4분의 1과 51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4분의 1과 512분의 2분의 1의 거듭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좀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통과하는 빛의 양으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봐. 처음에 빛의 양이 이제 아까처럼 A, 이제 기준이 A고, 자, 한 장을 통과시키면 통과하는 빛의 양은 4분의 1 A가 될 거고, 두 장을 통과시키면 바로 또 요거의 4분의 1이 될 테니까, 바로 4분의 1의 제곱 A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서, X장을 통과시키면 바로 4분의 1의 X제곱 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바로 이제 그 필름 X장을 통과했을 때 빛의 양이야. 빛의 양.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처음 빛의 양에 512분의 512 이상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바로 통과한 빛은 바로 512분의 500, 요거에 1을 빼는 거니까 512분의 1 A가 되겠지. 요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X장을 통과했을 때의 그 빛의 통과량, 얘는 즉 4분의 1의 X제곱 A가, 그러면 X장을 통과했을 때의 빛의 통과량은 바로 512분의 1A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 빛의 양의 요거의 이상을 차단하는 거니까 바로 얘는 거꾸로 돼. 얘가 이렇게 작아야 되겠지. 통과한 빛으로 지금 기준을 다시 바꿔버렸으니까 결국은 요 부등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문제 그대로 풀면 계산이 힘드니까
반대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변을 지금 A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지금 A는 빛의 양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바뀔 거고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는 512는 2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밑이 2 크니까 결국 지수도 그대로 방향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바로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최소 몇 장 붙여야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2분의 9는 4.5니까 적어도 몇 장? 5장 이상을 붙여야 문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소 몇 장이야? 5장이 되겠지. 자, 또 351번을 보자. 지금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얘가 지금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 즉 반감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럼 처음 탄소의 양이 Ag일 때 처음에 있는 탄소의 양이 Ag이 나와 있고 Ag일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그 탄소의 양을 이제 FX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식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처음 탄소의 양이 이제 Ag일 때 X년 후가 지나면 그 남아있는 탄소의 양이 이제 FX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이 되고 자, 어떤 유물을 발굴해서 조사했더니 그 탄소가 62.5g이 남아있대. 즉 이 얘기는 X년 후에 남아있는 이 FX의 값이 바로 62.5라는 얘기고 자, 처음 탄소의 양이 즉 A가 바로 얼마냐면 1kg이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처음 탄소량을 Ag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즉 A는 이제 1kg이니까 결국은 A가 1000g이 된다는 얘기지. 그럴 때 이 유물은 몇 년 전의 것인지 구하시고 즉 X를 구하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지금 FX가 62.5가 나와 있으니까 62.5가 얘가 바로 A는 아직 모르는 거고 A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A가 100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1000이 되고 1000 곱하기 2분의 1에 바로 5730분의 X.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될 때 바로 이제 x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1000으로 나누자. 1000으로 나누면 이게 1000분의 62.5가 될 테니까 결국 여기는 0.0625가 나올 거고 여기는 결국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이 0.0625라는 거는 바로 우리 625는 25의 제곱이니까 결국 0.5의 4제곱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0.5의 4제곱이고 얘가 바로 2분의 1에 바로 5730분의 x제곱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0.5라는 건 바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나올 거고 2분의 1은 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730분의 x 이렇게 나오겠다. 결국 이제 밑이 이 똑같은 거니까 지수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 x라는 거는 바로 5730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고 3, 4, 12, 7, 4, 28, 29 그래서 2, 2, 9, 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바로 22,920년 뒤에 바로 탄소량이 이만큼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350을 또 보자. 자, 두 비커 A, B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대. 자, 보면 지금 A라는 비커에 지금 소금물의 농도를 A%라고 하고 소금량을 B라고 한다면 자, B 비커에 똑같이 농도도 똑같고 소금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들어있고 이때 값은 비커 A의 소금물에 8분의 7을 버린 후 그 버린 양만큼 다시 물을 넣는데 즉 이 얘기는 이 A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몇 번을 쟁해도 B가 계속 일정한 거고 단지 변하는 건 이 농도만 변한다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로 을은 비커 B의 소금물에 4분의 3을 버린 후 그 버린 양만큼 다시 물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 B 비커도 몇 번 시행을 하든 간에 소금물의 양은 계속 B로 일정한 거고 농도만 계속 변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작업을 갑은 12번 시행을 하고 을은 n번 시행을 하면 두 비커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같아진대. 자, 그럴 때 을은 몇 번 시행을 했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 바로 이거야. 갑이 12번 시행을 하고 을이 n번 시행을 했을 때 각각 A, B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자는 얘기지. 그 소금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거도록 n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고, 자, 농도라는 건 결국 소금물의 양 대 소금의 양,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각각 A와 B의 농도를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시행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소금물의 양은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몇 번을 시행을 하더라도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으니까
계속 얘는 B로 계속 일정한 거고, 즉 변하는 거는 바로 이 소금의 양이 시행마다 이제 이 소금 양이 계속 변하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각각 시행했을 때 이 소금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보자. 먼저 A, B부터 볼게. 자, A, B커에 들어있는 소금 물량이 이제 B만큼 들어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B만큼 여기 B만큼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분의 7을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8등분을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8분의 7을 요거 빨간색 부분을 버리고 다시 이 빨간색 부분만큼의 뭘 넣는 거야? 물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집어넣을 때 소금 양은 변함이 없어. 자, 그런데 소금 양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을 만약에 Xg이라고 한다면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는 이 소금의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1, 1, 1, 1 이렇게 하나씩 각 칸에 하나씩 소금이 들어있다고 하면 전체에 이제 8만큼의 소금이 있는데 여기에 8분의 7을 버리고 요 8분의 1만큼 남았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변화시킨 여기에 소금의 양이 원래 있는 1만큼 남을 거 아니야. 즉 8분의 7을 버리면 요거에 8분의 1만큼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1이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소금의 양은, 소금 물의 양은 변함이 없고, 소금 양은 처음에 있던 소금 양의 8분의 1만큼이 남다는 얘기잖아.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결국 이런 거네. 이거 좀 지우고. 자,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A, B 커에 이제 소금의 양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소금의 양만 이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자, 맨 처음에 있는 소금의 양은 B, 소금물의 양이 B인데 농도가 A니까 100분의 A만큼, 즉 100분의 AB만큼 소금이 있는 건데 얘를 이제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요게 8분의 1만큼의 소금이 남을 테니까 100분의 AB에 곱하기 얼마? 8분의 1이 될 거고 또 한 번 8분의 7을 버리고 8분의 1만큼 남았으니까 두 번 시행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100분의 AB 곱하기 8분의 1 요거에 다시 8분의 1만큼의 소금이 남는 거니까 결국 얘는 100분의 AB에 8분의 1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12번을 시행했으니까 12번을 시행했을 때 AB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바로 100분의 AB 곱하기 8분의 1의 12제곱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번 시행을 했을 때 이 AB커의 소금물의 농도는 자, 소금물의 양은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B분의 소금의 양은 바로 100분의 AB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2번에서 8분의 1의 12제곱 곱하기 100. 얘가 이제 12번 시행했을 때 소금 A비커의 소금의 농도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B비커도 마찬가지.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변하면 B가 될 거고, 소금의 양은 맨 처음에는 100분의 AB, 요거에 이제 소금의 양인데, 지금 B비커는 4분의 3을 벌으니까 4분의 1만큼의 소금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얘를 n번씩 해서 n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100이 되겠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지도록 하는 이제 n의 값을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식을 써보면 자, AB커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 B분의 여기가 100분의 AB 곱하기 8분의 1의 12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거고 얘하고 B비커의 소금물의 농도는 B분의 또 100분의 AB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됐지? 그래서 결국 이 BB 없어질 거고 100 없어질 거고 100분의 A 100분의 없어질 거고 결국은 이제 뭐가 남냐면 여기 있는 8분의 1의 12제곱이 바로 4분의 1의 n제곱을 만족하는 이제 n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2분의 1로 고치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 곱해서 36제곱이 나올 거고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2n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2n이 밑이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2n이 바로 3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n은 얼마? 18이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지.